네, 강프로입니다. 자, 동신건설 보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테마주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과거의 시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이 반도체, 바이오 이쪽이에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 뭐 HLB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저께 이슈가 딱 터지면서 약간 좀 흔들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저는 HLB를 좋게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죠? 왜? 어제와 같은 뭐 찌라시가 돌면서 이슈가 터져서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시세가 터지면서 막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다는 건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터졌어요? 총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전 그 중에서 일단 동신건설이 가장 좋게 보이고요. 저는 오늘부터 타점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뭐 어떤 뭐 내용, 뭐 건설 경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4일 오늘까지고요. 24년도부터 제가 한 2달 반 정도 지났죠. 그 기간 동안 내 계좌의 수익률은 121%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제가 반도체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12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손실 구간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쵸? 1월부터 매매한 내용은 총 수익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손절할 건 손절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 수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다는 건 손실난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공개를 하는 만큼 그냥 믿고 내가 맞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익 나는 상황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 화면은요, 제가 키움증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0606 화면입니다. 제 매매 타점이 나오는 건데 뭐 일단 그 HLB를 보니까 신고가 이후에 조정받고 나서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하나 둘 셋 넷 그쵸 4거래일 그리고 1월 달입니다. 18% 찍힌 건 어저께 매도한 부분이에요. 오늘 다시 샀지만 쭉 보면 31%의 수익, 4일 동안 31% 수익을 보고 빠졌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윙으로 진행하지 단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올해 결과는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률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HLB는 보여드렸고요. 지금 오늘도 시가 공략이 들어가서 지금 한 4% 정도 상승세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시가 공략하고 일단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보면 코리아 FT 자 보면 오늘 한 10% 정도 상승 구간에 있고요. 어저께 8% 손절을 했지만 제가 2월 달에는 거의 28.8%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무조건 보유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그렇다고 단타를 하진 않는다. 그렇죠.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기준이 되는 건 신고가 구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서 이런 류의 종목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최근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죠. 보면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실제 제가 매매 가담한 내용은 자 보세요. 3월 11일 날 54,300원 매수해서 어저께 95,100원에 매도한 결과 74.8%의 수익을 내고 빠졌습니다. 오늘은 하락 중인데 하락한 이후에 다시 타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할게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진 거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렇죠?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동신건설 보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은 제가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동신건설은 오늘부터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보세요. 시장은 유한한 자원에 의해서 움직여요. 뭐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쳐볼게요. 그럼 A 종목도 가고 B 종목도 가고 C 종목도 간다. 이런 경우가 없진 않은데 계속되진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모든 종목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없어요.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시장이 오더라도 조정받는 건 조정을 받고요. 올라가는 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장이 오더라도 어느 특정 시점에 주가가 갑자기 막 툼에 나오고, 뭐 코로나 때 툼에 나오고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등을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V자 반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추세를 확대시키고 늘려가고 확장시켜가는 그 상황에서는 종목이 갈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뛰기 때문에 비싸다는 기준을 미래가치를 기준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모두 다 예상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조정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앞으로 무언가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금리 인하를 딱 시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시킨다는 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의 목적은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가가 빠졌다 올라가냐? 지금 상황은 고금리죠. 고금리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고금리를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고금리를 버티고 있다는 건 금리 인하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금리, 즉 고금리 상황을 버틸 수 없는 경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풀이해서 보면 주식시장 전체가 금리에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금리는 경기에 따라서 경기를 확인하고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은 먼저, 그쵸, 금리 인하를 먼저 반영해서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게 동신건설 같은 종목이에요. 종목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결과가, 자 보세요. GST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람 테크놀로지도 75% 수익 봤어요. 근데 이거 3월 달이에요. 근데 가온칩스 1월 달 이거 반도체거든요. 1월 달에 제가 매매 많이 했죠. 6% 수익, 10% 수익 보고 나오고, 어버브 반도체 자 보세요. 1월 달에 매매해서 21% 수익 보고 나왔죠. 그리고 3월 달로 넘어와서 네페스 아크 보세요. 32% 수익, 며칠 안 걸리죠. 요날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수익. 그쵸? 뭐 다른 종목 많아요. 코세스 자 보세요. 11% 3% 수익. 1월 달에도 매매했고 2월 달에도 매매했어요. 3월 달에 최종적으로 매도한 결과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라서 급등락을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는 근거가 너무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탄한 근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더 못 올라갈 수는 있어도 하락하는 데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다음 달에 총선 있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신건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장이 물론 당별로 그쵸 그 당 뭐 후보자 뭐 누구 관련주 해서 그 구간마다 종목들이 지금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가 죽고 안 가고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후보는 동신건설이다. 이거 내일 조정 조금 받을 겁니다. 그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타점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 급등락합니다.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타점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채널 성장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할 때 일단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 진행이에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한다. 즉 미래에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신건설을 해석했을 때 뭐예요? 누구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뭐 인맥이든 뭐 공약 관련된 거든 영향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빠진단 말이에요. 주가는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고 정치 테마주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주식의 원리를 다 똑같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모멘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말고. 그리고 단 3개월이 되기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제가 오픈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장담컨대 다른 데서도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요. 먼저 반영한다는 건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좋아질 부분을 앞세워서. 그러면 정치 테마주 기준에서 본다면 어떤 후보 관련주에 됐어요. 만약에 A 후보라고 쳐볼게요. A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인맥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요. 자, A 후보가 있고 A 후보가 관련돼 있는 종목이 동신건설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A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실제로 동신건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죠. 다들 알 겁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가요. 빠지는 이유는 수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시작점에 있는 게 신고가라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동신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가 발생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